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게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다른 모습에 유난히 감탄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리더라고 극찬을 했는데 과연 이 3대3 경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경기 후에 나온 외신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 팬들이 경기 끝나고 굉장히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평점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마의 평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건데 손흥민 선수는 7.7점, 클루셉스키는 8.4점을 받았고 그리고 로셀소 7.3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 아쉬웠던 선수들이 있죠.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 6.4점 그리고 이제 볼을 뺏기면서 무리한 드리블로 인해서 상대에게 골을 내줬던 비수마 같은 경우도 4.5점 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센터백 자리에서는 로얄이 5.9점을 받으면서 좀 낮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우도기, 데이비스, 포로 모두 6점대에 머무면서 수비는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비카리오도 6.6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점의 영향이 있겠죠. 이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에메르송,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이 아닌데 또 이 정도 활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쳐줘야 된다.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괜찮은데 온더볼 이제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atrocious 정말 최악이었다. 악질이었다. 뭐 이런 건데 풀백에게서 기대하는 거에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에메르송이 공을 다루는 거를 좀 못한다.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이어보다 낫죠.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최고 평점으로 지정했습니다. 8.0점을 부여했고 그리고 브라이언 존슨, 클루셉스키, 브라이언 힐 역시 여기선 6.4점, 비수마 역시 5.4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 업체들에서는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진짜 안 좋았다라고 일단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도 좀 낮았고 비카리오도 오늘은 3실점을 하면서 6.0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의 공격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단 하나의 골을 만들어냈는데 13%의 기대값 굉장히 낮은 기대값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도 기록했는데 이 어시스트의 expected 어시스트 값은 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시스트를 만들 수 있는 확률조차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온타겟 슈팅 하나 있었고 그리고 드리블 2번 중에 2번 성공. 오늘 경기에 공을 30번밖에 못 만졌는데 패스 20번 중에 17번 성공하면서 85%의 패스 성공률 보여줬고 더욱더 놀라운 수치는 키패스가 2개입니다. 정말 이 공을 만질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찬스 2개를 만들어내는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패스가 있었다. 이 히트맵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 진짜 전방위로 뛰었습니다. 진짜 최전방에서도 뛰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중원이든 아니면 수비 공원이든 진짜 빠지지 않고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칭찬받을 선수가 있다면 로셀소인데 로셀소가 패스 100%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공을 안 뺏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패스를 40개 시도해서 40개 다 성공시켰다. 대단한 일이죠. 터치도 이제 52개를 가져갔고 골도 하나 기록했고 오늘 진짜 알짜배기 활약을 보여준 로셀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골의 기대값도 0.12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선수들 이 교체 선수들의 평점을 좀 살펴보면은 호이비에르 6.5점, 스킵 6.7점, 히샬리송 6.4점 준수한 활약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가운데 돈리는 이제 충분히 출전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평가를 못 받았고 그리고 이 교체 명단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골키퍼 2명 있죠. 근데 다이어는 없습니다. 다이어를 넣을 바에 골키퍼를 2명 넣겠다. 사실상 필드 플레이어를 많이 교체하지 골키퍼는 정말 부상 상황이나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의 선수를 넣으면서 다이어의 자리를 빼고 도링턴, 산티아고, 벨리즈 다 어린 선수들이죠. 여하튼 굉장히 놀라운 이 용병수를 보여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87분, 90분에 히샬리송이랑 돈리를 넣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공격수를 추가 투입을 한 거거든요. 이기겠다는 거죠. 거의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신에서도 진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한테 이제 반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팀 하워드 예전에 이제 키퍼였던 선수인데 승점 1점이라도 따자. 보통 이제 감독들이라면은 맨시티를 상대로 어떻게든 해보자, 버티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팀 하워드가 포스테코글루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축구 하자고 이야기한다.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극찬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 맨시티 원정 경기는 사실상 모든 축구 팀들이 힘들어하는, 뭐 원정 팬들도 힘들어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이런 성적을 거뒀다. 진짜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로이킨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캡틴 흥민손을 보면서 When you watch him live, 그가 사는 것을 보면은 He is just unbelievable. 그는 정말 놀라운 선수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선수다. He sets the standards. 그는 기준을 만드는 선수다. He is a great example for any player that plays up front. 이 최전방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example이다. 가장 좋은 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최전방에 서는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평가를 받냐면은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제이미 캐러거가 손흥민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 원정길에 공격수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이 공격수가 공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맨시티의 원정길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쉬지 않고 팀을 이끄는 모습,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 라고 굉장히 극찬하는, 이 옆에 있는 분들, 이제 로이킨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이미 캐러거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걸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야 진짜 이 영상에서 이 제이미 캐러거가 열변을 토하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 그 뛰는 모습을 봐라. 초반 1분부터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진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에 대한 압박을 몇 번이나 하고 이 스프린트를 몇 번이나 가져갔는지.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어떻게 그렇게 계속 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주는 이 손흥민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트넘 팬들도 이런 이야기 하죠. 11명의 선수들 전부 진짜 이 양말이 다를 정도로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it always amazes me. 정말 나를 항상 놀래키는 게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뛰는 거.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놀랍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드필드 진영에서, 그리고 이제 수비 진영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러 갔는데 What a leader we have. 이게 바로 우리의 리더다. 이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BBC 기준으로도 7.88점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수상했습니다. BBC는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팬들이 직접 매기는 평점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 클루셉스키가 그 뒤를 따랐어요. 클루셉스키도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클루셉스키를 칭찬을 해야 돼요. 클루셉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Guys, come on. Just play football. 축구를 해라. So then in the second half we were unbelievable. 그래서 후반전에 우리는 진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또 다른 통계 매체인 스코어카 같은 경우에는 데얀 클루셉스키가 일단은 멀티플 프리미어 리그 게임,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하고 어시스트를 그러니까 2번 이상 기록한 선수로서는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골 어시스트, 2023년에도 골 어시스트를 기록한 클루셉스키, 에티하드 원정길이죠. 이 맨시티 홈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클루셉스키가 처음이다 이겁니다. 굉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부분, 클루셉스키가 일단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 선수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선수냐면은 이 챔피언을 상대로 3연속 원정 득점을 한 선수로서는 클루셉스키가 두 번째 선수입니다. 데니 머피라는 선수가 4번 연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으로 다시 역사에 오른 클루셉스키의 모습이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번 시즌 우승하는 팀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 팀의 원정을 떠났을 때 그때 클루셉스키가 골을 넣는다면은 이제 이 기록에서도 선두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여하튼 클루셉스키는 굉장히 역사적인 골을 넣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은 골을 넣었고, 클루셉스키가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 have to see it. 내가 내 헤더를 어떻게 넣었는지를 봐야 된다. 사실은 헤더가 아니었죠. 숄더였죠. I have no idea how I scored it. 내가 어떻게 그걸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거의 광란의 상태였습니다. I didn't see the ball go in because I was on the floor. 나는 헤딩을 한 다음에, 숄더죠. 숄더를 한 다음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보고 싶다. 리플레이를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골이었죠. First half they were better than us. 전반전 그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들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second half, 후반전은 우리가 진짜 잘했다.
우리가 컨트롤 더 게임, 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선수들에 대해서 난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승점 1점 가져갈 만했다. 그리고 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팀 자체가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념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코치가 굉장히 화를 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지 마라. 그냥 경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졌다. 이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크루셉스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이 축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크루셉스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탑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신념, 이 주전 선수들이 절반 빠진 토트넘에서 언젠가 우리 진짜 1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신념은 갖는다는 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매치 오브 더 데이 인터뷰를 살펴봐도 진짜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기쁘다. 그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리워드,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시티가 사실은 그 토트넘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 전반전에서. 찬스를 몇 개 놓쳤는데 마치 지난주에 우리 같았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전에서 이 토트넘이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졌습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 토트넘의 전반전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잘 버텼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massive effort, 굉장한 노력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 point is a good reward. 어쨌건 승점 1점을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카이 스포츠와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도 이 하프타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It was more about trying to get the players to believe in themselves. 이 선수들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냈다 이 부분이 중점이 아니라 선수들이 왜 자신을 안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히 이 터치라인에서 관객으로 혹은 이제 뭔가 제3자로 봤을 때 이 경기가 쉬워 보이는 건 맞지만 여하튼 이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리더답다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특히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팀 하워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죠. 근데 나가서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맨시티는 정말 대단한 팀인 거는 맞지만 하지만 이 축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다. 역시 공은 둥글죠. 90분 동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I'm very very proud of the team. 나는 우리 팀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골에 대해서 이 자책골에 대해서 이것도 축구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축구인 만큼 어쩌다가 자책골을 넣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축구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동점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남겼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브래넌 존슨의 굉장히 좋은 크로스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굉장히 좋은 숄더 굉장히 좋았다. I think this point will bring us so much for the season. 이번 시즌에 이 승점이 의미하는 게 너무 크다. 맞죠? 이 토트넘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락세를 견디고 있었습니까?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승점 1점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이거는 현재 토트넘이 2군을 운영하고 있어도 완벽하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레스터, 첼시, 리버풀, 맨시티 그 전 시즌에 우승했던 팀들을 상대로 골을 넣은 거죠. 그 팀들을 상대하는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번째 골을 넣었고 그 어떤 선수도 이 전 시즌에 우승을 했던 팀을 상대로 4번이나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강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아스날이 지금 승점 33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이 31점으로 2위 발목을 잡힌 맨시티가 30점으로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27점으로 일단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면 좀 희망이 생깁니다. 일단은 웨스트햄, 뉴캐슬, 노팅엄 에버튼,
브라이튼 그리고 본머스와의 경기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캐슬전을 제외하면은 일단은 중하위권 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일정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일정 자체는 굉장히 광란의 일정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죠. 이 웨스트햄전에 돌아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메로죠. 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시티전에서 센터백도 없이 3대3으로 비겼는데 로메로가 돌아오면 이거 못 이기겠습니까? 토트넘은 사실상 완벽하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세운 이 라인업이 슬슬 이제 손발이 맞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울버햄튼전을 봤을 때 마치 시즌 첫 경기 같았다. 왜냐면 이 선수들의 손발이 전혀 안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즌 첫 경기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2대2로 비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토트넘의 손발이 좀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주전 선수들이라고 해도 겪는 그런 문제들을 어쨌건 이 2군 선수들도 겪으면서 일단은 성장을 했고 손발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쿼드의 이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그 엄청난 정신력, 그 엄청난 헌신,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빛나는 그런 경기였죠. 물론 이제 문제는 있었습니다. 비수마가 일단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리고 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컨디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수 기량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힐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선발로 나서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죠. 뭐 사르가 돌아오고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브라이언 힐은 어쩌면 토트넘에서 아예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이 토트넘을 어떻게 바꿔놓을지가 기대되는 가운데 더 좋은 소식은 1월까지 버티지 않아도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남아있는 12월의 경기들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가 골 행진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